이걸 봐야 되고, 돌림 힘은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힘이 같은지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거 역학적 평형을 이룬다고 해요. 그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역학적 평형 조건을 보세요. 자, 역학적 평형 조건은 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둘 다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두 조건이 만족이 돼야 역학적 평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자, 이 박스는 지금 역학적 평형일까요 아닐까요? 이 박스는 평형이죠? 왜? 같은 작용선산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돌림 힘이 평형이야. 그죠? 시계 방향으로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야? 오른쪽 왼쪽에 힘이 같아서 힘의 평형은 이뤘지만 뭐예요? 돌림 힘이 평형하지 않아.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 힘만 존재하고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평형을 이룰 수 없겠죠. 근데 얘를 땡기고 나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돌림 힘의 평형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크레인만 보고 예시 문제 풀어보면서 이게 또 개념 배운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저기 크레인인지 뭐 기준기인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거운 물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균형을 잡아주는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크레인의 두께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받침 기둥이 있고 이만큼의 지금 널빤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얘가 부러지지 않고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물체의 무게를 전부 다 이 기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얘네가 아래로 힘을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만큼 얘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그건 힘의 평형에 관련된 거죠. 힘평 체크. 그 다음에 돌평.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는가? 자, 여기로 돌아가는 힘과 여기로 돌아가는 힘을 합했을 때 0이 되면 그쵸? 한 곳을 플러스로 잡고 한 곳을 마이너스 잡아서 더했을 때 0이 되면 돌림힘의 평형도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얘가 기울어지지도 않고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나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문제로 가보면 우리 뒤에 아직 복원력 남아있긴 한데 이거 보기 전에 페이지 여기 완자쌤의 비법 특강 나와있죠? 16쪽 16쪽에 예시 문제 봐볼게요. 민규 학생은 이거 보면 돼요. 그냥 같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받침점이 두 개가 있어. 그쵸? 이제부터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막대가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쌤이 덧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막대도 무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빅 M 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몰 m 질량의 상자가 받침점 A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건 이것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20L과 그죠? 그리고 물체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로 옮겼을 때 길이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값을 이렇게 줬거든요.
자, 얘네가 뭐냐? 떠받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아래예요, 위예요? 위. 그지? 얘의 힘이 지금 이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지금 0이거든요. 포지션 0. 위치가 0일 때. 그리고 위치가 x일 때를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x일 때는 달라지겠죠. 위치가 0일 때 지금 a가 감당하고 있는 힘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b가 감당하고 있는 힘. 자,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물체를 여기로 옮기면 얘네 둘 중에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질까? B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값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얘는 절반이고 얘는 절반도 안 되죠. 개수가 커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요 질량 간의 관계도 구해줄 수 있고, 또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x의 거리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가봅시다. 밑으로 가면은 질량을 비교하는 방법. 자, 힘평, 돌평 중에 뭘 이용했을까? 이미 제목에 나와 있긴 한데 힘의 평형 이용했죠? 자,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힘을 일단 다 지정해 봐야 돼요. 요거 있고,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는 지금 이 질량의 조그만한 질량의 무게죠. 그리고 이 막대의 무게는 여기 가운데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건너뛰었는데 무게중심을 배울 거예요.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널찍한 물체나 좀 큰 물체 있죠? 그 물체가 한 점으로 모였을 때 질량이 어디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중심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의 모든 무게가 무게중심에 모여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돌림힘을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막대 때문에 생기는 힘은 여기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때문에 생기는 힘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 네. 그게 아직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문제에서 이미 준 거 있어. FB랑 FA. 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죠? 그러면 뭐야? 위 방향과 아래 방향이 남았네? 보이네? 그러면은 위 방향 다 더하고 아래 방향 다 더했을 때 둘이 크기가 같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식을 어떻게 썼어요? FA 더하기 FB는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뭐랑 같다? F 스몰 m 더하기 F 스몰 F 빅 m이랑 같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미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냥 그 값들 넣어서 지금 합쳐준 거예요. 그 위에 표에 나와 있었죠? 그 값을 합쳐주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 왜? 중력 가속도 g인 거 알고 얘네 질량 나와 있잖아. 그럼 그냥 mg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럼 뭐야? 얘랑 같다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식을 놓았을 때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 5분의 6 mg는 요거는 요거라서 g 공통적이니까 소거 가능하죠? 그러면 m에 대한 식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에 스몰 m, 즉 작은 애의 무게가 큰 애의 무게 5분의 1이구나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돌림임의 평형. 자, 여기 뭐가 많아 보이지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 힘평 했으니까 돌평만 하면 돼. 자, 근데 여전히 우리가 힘의 위치 여기는 아까랑 그대로. 근데 여기서 얘 위치만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그죠? 나머지 그대로인데. 그래서 지금 요 길이 자, 2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A가 받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라는 말. 이런 말을 보면 뭐 하라는 거냐면, 자, 이게 가 그림이죠. 가 그림에서 A가 받치는 지점 어디? 여기죠.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라는 거야. 즉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게 되면 요 위의 힘과 이 아래 힘은 의미가 없어져. 돌림 힘에서. 왜? 회전팔이 얼마인 거기 때문에 0인 거잖아. 회전팔이 0이면 그 회전팔에 0을 넣으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만 비교하라는 거야? 아,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는구나가 되는 거야. 여기가 회전축이 됐으니까 식의 반대 방향은 FB에 의한 것. 이건 식의 방향이죠. FB에 의한 돌림 힘이 식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회전축으로부터 회전팔의 길이 줘야 되죠. 얼마? 20L.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20L 여기다 써준 거야. 그 다음에 FB, 얘 힘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곱했더니 FB는 이미 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거리가 얼만큼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L 빼기 마이너스 0.5Y래.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거. 왜? 막대 전체 길이가 얼마? 여기가 Y고 여기가 20L이니까 20L 더하기 Y를 반으로 나누면 막대의 중심이겠죠? 그죠? 20L 더하기 Y를 반으로 나눴어. 여기야.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뭐예요? Y 지금 요 거리가 20L 더하기 Y의 반인데 거기에서 Y를 빼준 거죠. 그죠? 이게 막대의 길인데 요거의 절반 중심인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Y를 뺀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10L 마이너스 0.5Y. 결국 그냥 회전팔의 길이를 여기다 넣은 거야. 덥니? 안 더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막대의 무게 중심에서의 막대가 주는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라고 두면 돼요. 그래서 같다 라고 뒀더니 계산했을 때 y는 2L이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L이 나오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밑으로 가서 돌림임의 평형을 또 이용을 하면은, 자, 이번엔 여기에서 나에서 바뀐 걸 보는 거예요. 여기 말고 나에서 봤을 때 똑같이 A가 받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하고 방향을 이제 고려해야겠죠? 자, 아까는 얘랑 얘만 있었는데 누가 추가됐어? 이 녀석이 추가가 된 거야. 그쵸? 그럼 뭐야? 시계 방향 2개 해주면 돼요. 이거는 9L 곱하기 mg인 이유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여기서 이 거리를 구했어. 요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죠? 왜냐면 y를 알았으니까. 그죠? 요만큼이 지금 그치. y가 2L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L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절반에서
그럼 여기가 11 L이 되는 지점인데 2L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11L인데 2L 빼면 이만큼이 9L이죠. 그죠? 그래서 9L 곱하기 mg 해준 거고 얘는 해결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x를 곱해줘야지. 왜? 회전축으로부터 얘까지 거리가 x니까. 그죠? 그래서 x를 곱해줬어. 그리고 5분의 1 mg인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 구했으니까 이거 구해놨으니까 이거 이용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mg 써야 되는데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그대로예요. 똑같아. 그냥 21 곱하기 아까 구한 거. 그래서 같다고 놔주면 x의 값이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밑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어. 우리가 방금 한 거랑 되게 유사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직접 빈칸을 채워보세요. 민규 학생은 여기 답은 안 보이죠 어차피. 보이나? 민규 학생도 한번 이거 보고 이면지를 줄 테니까 좀 더 확대해 줄게. 거의 값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식을 적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못한 사람, 다 한 사람. 규원 학생은 어때요? 다 했어요? 우리 학생은. 자, 볼게요.
아까 한 거랑 완전 그냥 똑같죠? 그래서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힘의 평형 이용한 거죠? 어떻게? 요거는 누구 거? A. 그 다음에 얘는 B. 그 다음에 얘는 작은 물체. 이거는 막대의 무게. 그래서 힘평 쓰면 되는 거고, 밑에는 요 길이 구하는 거. 그쵸? 전체 길이 22에서 중간 값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2를 빼준 거죠. 왜냐면 요 중심, 회전축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여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돌평 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가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 시계. 여기 좌변이 시계 방향식이에요, 반시계 방향식이에요? 반칙. 그렇지. 반시계 방향. 왜? B가 주고 있는 힘, 회전축을 기준으로 반시계잖아. 그죠? 요거 B가 주고 있는 힘이고, 요거는 얘가 뭐야? 제가 보기. 그냥 거리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시계 방향, 긴 막대에 의한 거. 그리고 얘는 시계 방향, 작은 물체에 의한 거. 그죠? 힘이 총 세 개인데, 얘네 둘은 시계 방향에 일조하는 힘이고 얘는 반시계 방향에 일조하는 힘이죠. 그리고 회전 축으로부터의 거리만 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답 다 적었어요? 답 못 적은 친구 없지? 오케이. 그러면 잠깐 뒤로 돌아가서 무게중심 배우고 문제 푼 다음에 조금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무게중심 간단하면 되게 금방 끝나. 아까 말한 것처럼 커다란 물체에서 그 질량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고, 그다음에 뭐 구나 정육면체처럼 모양이 대칭적이라면 그냥 정가운데라고 해줄 수 있지만, 야쿠베트처럼 이렇게 밀도도 불균이라고 모양도 이상한 애들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애들 무게중심 찾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얘를 실에다 묶은 다음에 대롱 매달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실에서 이어지게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러면 그은 직선이 여기 이렇게 남아 있겠죠? 펜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세워서 실을 세워서 한 번 더 달아보면 얘가 이렇게 대롱 매달리는데, 그때 요 실과 만나는 요 점이 무게중심이 돼요. 무게중심 찾는 법. 그래서 평형 상태는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물체의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그럼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 왼쪽이랑 오른쪽의 질량이 같을까요? 이 무게중심으로 내가 딱 잘랐어, 야구 배트를. 그럼 얘랑 얘 질량이 같을까? 안 같다, 같다. 둘이 의견이 갈린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해보세요. 그냥 같을까?
같을 것 같아서 보통 그러면 틀리긴 해. 왜 그러냐? 길이가 다르잖아. 질량이 더 많지만 짧기 때문에 얘랑 밸런스가 맞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량이 다를 수 있어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해서 좌우의 질량이 같아지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회전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를 수 있어요. 밑에 구조물의 안정성. 여기에서 자, 역학적 평형 앞에서 나왔죠. 우리 힘평과 돌평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정평형이란 내가 얘를 평형 상태에서 깨트려 줬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평형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안정평형. 근데 내가 건드려서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면 불안전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내가 툭 건드렸어. 여기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다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오겠죠. 평형 상태. 하지만 얘는 툭 건들면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없어요. 이런 건 불안정 평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면과 무게중심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구조물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 밑에 나온 게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를 눕혀놓은 거라. 그렇죠? 균일한 밀도라고 했을 때 세워놓은 거랑 안정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한눈에 봐도 그냥 얘가 더 불안해 보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무게중심은 둘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물체니까? 같아요. 위치가 같아요. 하지만 높이가 어떻게 됐어? 높이가 달라졌어. 그렇죠? 그리고 바닥면의 넓이가 어때요? 좁아졌죠. 그러면은 자, 이 물체는 무게 중심이 가장 큰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여기로 힘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조금만 기울였어요. 이만큼 기울였는데 무게 중심이 요 선을 벗어나게 됐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해 버리니까 돌림힘의 평형이 없죠. 그런데 얘를 조금 기울였다고 해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죠. 얘는 다시 이쪽으로 와. 왜?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얘보다 안쪽에 있잖아. 그죠? 바닥면 기준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해요. 오른쪽 가보면 복원력. 자, 여기 오뚜기 보면은 오뚜기는 바닥면이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바닥면의 기준을 이 무게중심이 많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오뚜기가 기울어졌을 때 이 무게중심이 항상 바닥면에서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쵸? 바닥면이 끝나는 기준이 지금 여기잖아. 그쵸?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겠지. 돌림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복원력이 얘가 일어날 수 있게 작용하는 거. 근데 얘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든 구조물이 안정적이다. 그럼 보통 무게중심이 높이 있어요, 낮게 있어요? 낮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면도 넓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도 보면은 무게중심을 아래에다 줘야지 얘가 조금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위로 가버리면
한 번 기울어졌을 때 아예 그쪽으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 힘이 복원력의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력이 이런 거다. 하는 거고.